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그동안 민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7단원의 3, 비평하는 글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하는 글은 비평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비평하는 글쓰기에서는 용어의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는 시사, 현안 이런 용어가 잘 정리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무엇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그 용어의 뜻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비평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비평문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는데요. 비평문이 어떤 것인지, 비평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비평문은 이러한 가치평가를 논리적으로 근거와 함께 서술한 글을 말하는데 크게 예술작품의 가치를 미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사현안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담아 논의하는 글로 나뉜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술작품을 가치에 판단하는 미학적 관점, 그 다음에 시사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논의하는 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사현안에 대한 비평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여 논의하는 글이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나 주장,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는 점에서 시사현안에 대한 비평문은 어디에 속한다? 설득하는 글에 포함된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글이 하나 있는데 그죠?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사회라 불리며 모두 따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 있다. 혼밥을 비롯한 혼자 사는 삶의 경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찬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들을 피해 도망치고 숨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생산해내며 낙인 찍는 사회에서 연결은 새로운 가능성이기보다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열등감과 박탈감만을 양산할 뿐이다. 정답을 강요하고 은밀한 가까울의 관계로 엮인 타인들은 자존감 도둑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연결의 마음이 중요성이 명백해졌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자, 각자 도생의 뜻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 혼밥은 뭔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비평이네요. 그죠? 내용은 일단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 본문. 자, 비평문은 해당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를 진전하게 문제 해결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앞에 글을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비평문은 우리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옆에 보면 뭘 한번 볼까요? 뉴스는 사회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비평문과 신문사설은
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하나는 알리는 거고요. 하나는 설득하는 거네요. 목적이 다르네, 그죠?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평문을 어떻게 쓰는지 작성 절차가 나오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시사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비평문의 작성 절차가 여기 쭉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 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에는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제 벌써 학습 활동이네요. 학습 활동에도 여러 가지 비평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스크린에 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시사 현안이 무엇인지, 자, 우리의 질문들을 잠깐 보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지도 보입니다. 그죠? 이 글에서 다루는 시사 현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을 구성 단계에 따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시사 현안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뭔지 파악해보라. 자, 그 다음에 필자의 관점과 상반된 관점을 이 글에서 찾아 정리해보고 그 관점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써봐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마지막 필자의 관점과 주장에 관한 자기 생각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자, 그럼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학습활동의 문제풀이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내용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읽을 거라고 보고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과점. 무슨 뜻인지는 본문을 읽은 학생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스크린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 스크린이 굉장히 1관, 2관, 뭐 이렇게 10개의 관이 있다든가 20개의 관이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조금 그때 인기 있는 영화가 완전 독식을 하고 있죠. 1관도 뭐 A 영화, B 2관도 똑같은 영화가 10군데 상영관이 있으면 10군데 다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만 다른 영화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사현안은 어떤 시사현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지 물론 어떤 대작 영화 오늘 선생님이 쓰는 펜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처음 쓰는 펜으로 쓰니까 잘 안 써져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선생님 펜을 찾아야겠어요. 점이 심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10개 상영관에 영화가 10가지 영화가 상영되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영화로 쫙 깔아버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심해지느냐 그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도입 부분에서는 1번의 경우를 쓰고 있어요. 그죠? 1번
극장. 일본 극장은 어떻답니까? 한 개당, 한 편당, 한 개 관이었네요. 그러면, 간에 상영한대. 그러면, 영화관이 10개면, 거기에 10가지 영화를 상영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전개에는 뭐 여기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유럽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 단계에 가면 이런 독식하는 일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손해나라는 거죠. 한국 영화 생태계가 파괴된다. 왜 파괴됩니까? 다양한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소비자 입장에도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도 다양한 인기 있는 영화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한번 걸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꾸 만들 그런 용기가 없는 거고 상업 영화만 계속 만들게 되죠. 좀 예술적이고 특이한 영화, 다양한 영화, 이런 영화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관점은 이제 소수의 영화만 독과점하는 것은 영화계를 파괴한다. 그 얘기가 필자의 관점이죠. 그죠? 상반되는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3번에 보면 필자의 관점과 상반된 관점. 그러면 당연히 인기 있는 영화를 많이 까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하나 써볼까요? 인기 있는 영화를 다수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상업적 측면에서 상업적 측면에서 이익이다. 많은 사람이 올 거니까. 근데 뭐 필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박탈한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갓 감독이 된 신인 감독, 뭐 저예산 영화 이런 다양한 영화가 창작될 기회를 막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다양한 영화 창작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막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다수 영화가 걸릴 때 좋은 점이 뭘까? 그 다음에 나쁜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 2번인데요. 자, 학습활동 2에는 다양한 이런 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펜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자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지문이 쭉 있었고요. 학습활동의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쟁점에 동의하는 자료는 가나다라 마바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는 가나다라바 거기 고르고, 그 다음에 로봇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 동의하는 자료,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 이렇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의 쟁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1을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를 가져올 건지 해서 그 관점을 정리하고 자, 나의 관점을 여기다 쓰는 그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의하는 입장의 자료인지 동의하지 않는 자료인지 선생님이 일단 뭐 본문을 다 읽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하나만 하나 읽어볼게요.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봇이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보고서로 입증되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의 보고서는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되리라 전망했고 2015년 맥켄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당장 45%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 가를 방금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가 어디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그걸 말하라는 거네.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방금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 딱 이 입장이네요. 그죠? 동의하는 자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가를 적어주면 돼. 가. 그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나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나는 역사적으로 자동화 기계화는 지속하여 왔지만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새 유형의 일자리가 탄생했다. 이런 데런 에스모글루 메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몇 년 미국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의 일자리는 이만큼 늘었고 그 중에 절반이 신기술 관련 일자리였다. 뜨는 직종, 지는 직종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항상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었다.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는 로봇의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건 아니죠. 로봇이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동의하지 않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나 적어주면 되잖아. 자, 선생님 2개만 읽었는데 나머지도 다 읽어서 이렇게 답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고자 그러면 답은 일단 적어주겠습니다. 동의하는 자료는요. 가, 마, 바가 해당되고요. 동의하지 않는 거는 라와 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입장은 다 입장이고 라, 바는 2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 2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비평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정리한 걸 가지고.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쟁점을 있는데 여기서 골라서 또 다양한 자료를 해봐라. 그런 거고요. 자, 오늘 한 거 한번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정리. 비평문의 개념. 비평문을 우리가 뭐를 비평문이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 있었어요. 답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선생님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요. 물론 황소라 선생님 시험 범위는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아요. 그건 황소라 선생님에게 받아서 정리하시고요. 교과서 6단원 3에서 7단원 3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019년 11월 2학년 모의고사 1번에서 10번까지 화작 문제를 공부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선생님과 한번 그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교실 수업에서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출첵 문제. 자, 교과서 241페이지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 그런 뜻의 글자 수 땡땡땡땡. 자, 이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